최근 SEC의 소송 문제로 소위 메이저 코인이라 불리우는 암호화폐들이 역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증권성 논란 때문인데요. 증권성 코인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로 인해 암호화폐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최근 트윗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XRP가 곧 급등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스페이스의 김유라입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보다 나은 콘텐츠로 자주 찾아뵙길 약속드립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SEC로 인해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6월 1일 6,200억 달러에서 15일 5,300억 달러까지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불과 보름 사이 약 900억 달러의 시총이 증발한 셈입니다. 그 중심에는 코인 증권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코인이 증권이라는 건데 증권업 라이센스가 없는 코인 거래소가 코인을 상장한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코인 증권성이 최종 인정될 경우 가격 폭락을 넘어 산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SEC는 코인 거래소를 제소하면서 동시에 19개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에 속해 있는 메이저 코인이 대거 포함된 탓에 시장 데미지는 상당히 컸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코인인 BNB를 비롯해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웹3 대장 코인으로 분류되는 파일코인, 메타버스 열풍을 이끌었던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 P2E 코인 선구자로 평가받는 엑시 인피니티 등 각 섹터를 대표하는 굵직한 코인들을 모두 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SEC가 증권이라고 분류시키는 코인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거래소 이슈입니다. 코인을 상장 중개하는 코인 거래소는 증권업 라이센스를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증권을 거래하는 건 자본시장법상 불법이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이들 거래를 중지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즉 증권이 아닌 코인 거래만 가능합니다. 둘째는 발행사 이슈입니다.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금융당국 관리감독도 의무화됩니다. 사실상 코인으로서 차별성과 정체성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코인을 왜 증권으로 보는 걸까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정작 코인 시장 시총 1위인 비트코인은 왜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권성이 인정되는 조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으로 보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입니다. 하위 테스트란 명칭은 1946년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 컴퍼니가 토지 분양을 놓고 SEC와 벌인 법적 공방 판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봤었는데요.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에 따른 투자이익을 기대했다면 증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끌어오는 계약을 하면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증권이라는 셈이죠. SEC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따로 있지 않죠. 컴퓨팅 파워를 활용한 채굴에 의해서만 발행이 됩니다. 발행 주체가 없으니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약속조차도 없습니다. 이익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금처럼 시세 차익을 노릴 뿐입니다. 이더리움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2년 9월 진행한 업그레이드 이후 채굴 방식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 컴퓨팅 파워를 활용한 채굴 방식을 버리고 32개 이상 이더리움을 갖고만 있어도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배당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SEC가 제소를 했다고 해서 당장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는 감독기관일 뿐 입법권이나 결정권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나와야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근거법이 없는 데다가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1, 2년 새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특히 한국은 미국과 처한 법적 환경이나 관습이 다른 만큼 미국 사례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 의견들도 많다고 합니다. SEC의 소송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큰 이슈들인데요. 암호화폐에 걸맞는 새로운 법규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많은 의견과 또 암호화폐와 주식은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른 것인데 왜 주식시장법에 맞춰서 암호화폐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 소송을 진행하냐는 SEC에 대한 거센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은 아픔을 견뎌내야 성장한다고 하죠. 이 위기를 잘 타협하고 합의가 돼서 앞으로에 있을 암호화폐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최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최근 트윗을 통해 리플 가격 급등과 활성된 리플 주소수 사이의 흥미로운 상관관계에 대해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 XRP 가격은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마르티네즈의 차트에 따르면 XRP 토큰을 둘러싼 온체인 활동은 지난주 중반 이후 1일 주소가 12만 개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 수치는 5월과 3월에 목격된 급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연초에 관찰된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기간 동안 리플 가격은 25% 이상 급등했다. 이러한 역사적 추세가 현재 시나리오에 적용된다면 이는 리플당 0.6달러까지 가까운 시일 내에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